안녕하세요. 돌쇠 뉴스 시작합니다. 일본의 시사잡지 겐다이 비즈니스는 오늘 스가 정권의 유감스러운 현실이 드디어 보였다 라는 강한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출범 후 행정개혁, 학술회 관련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현실적 비판과 근본적 접근이 담긴 칼럼입니다. 내용 요약과 함께 반응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도장은 스가 정권의 핵심 정책으로 맨 먼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 디지털 행정 선진국에서 일부러 제외하는 혼인신고, 이혼신고서라는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혼인신고서나 이혼신고서의 변경을 한다면 디지털화에 의한 온라인 신청 등과 같은 편리성의 문제뿐 아니라 본래의 혼인, 이혼 등 가족에 관련되는 사회 통치의 문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단지 IT 시스템의 문제로 신청 수송만 온라인화 한다 해도 국민이 요구하는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다. 그러나 국회의원, 하물며 내각에도 그런 목소리를 낼 사람은 없다. 도장이 필요 없게 됐다든지 집에서 24시간 접속 OK 같은 이야기에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스가 총리에게서는 행정을 슬림화할 의사는 보여도 어떤 나라로 만들겠다는 국가관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요즘 학술회의에 관한 일을 포함해 아무래도 스가 총리가 하는 일에 별다른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게 된다. 말에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 때문이다. 아베 전 총리와 달리 확고한 신념이 보이지 않는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하자면 이미 30년 전의 일인데 필자는 한 정치인을 대리해 스가 씨의 사무실에 진정하러 간 적이 있다. 파티션으로 구분된 작은 방들 벽 유리에는 무수한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그 수는 오늘 그 방에서 스가 씨와 면접을 한 사람들의 수이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비서가 몇 번 더 들어와서는 포스트잇을 더 붙이고 나갔다. 스가 씨가 들어오자 짧은 의뢰의 인사를 한 후 이쪽의 요청을 듣는 것도 아니고 전적인 입장을 말했다. 다만 진정을 재판하는 것은 스가 씨 본인이 아니었다. 스가 씨는 일을 맡기고 그 비용은 업계 단체에 돌렸다. 스가 씨는 얘기가 끝나자 포스트잇을 집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방을 먼저 나갔다. 쓰레기통은 포스트잇 더미, 오늘 하루 몇 명, 일생에 얼마만큼의 포스트잇을 도대체 몇만 건의 진정을 재판하는가 생각하며 사무실을 나섰다. 지금 있는 규제의 대부분은 자민당이 만들어 온 것이다. 이를 통해 업계를 보호하는 등 이권 구조가 유지되어 왔다. 이제 와서 규제 개혁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실제로는 불용품 방출이다. 이것이 스가 정권의 규제 개혁 실태다. 관방장관 시절에 도쿄신문 기자에게 당신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낸 것이 화제가 됐었지만 이번 일본 학술회의 대응에서 임명 거부를 관철하는데 뭔가 적극적인 이유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갑자기 화를 내는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거다. 혼남부는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 같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돌연 열받은 아버지는 단순한 생각이나 기분으로 그 행동을 하고 있을 뿐이다. 업계 단체의 단속 등에는 가끔 화를 내는 것이 또 그 이유도 모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기도 하다. 당한 사람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한층 더 자신을 헤아린다. 스가 씨는 체험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총리라면 얘기가 다르다. 하나하나의 행동에는 이유나 설명이 요구된다. 관방장관 시절처럼 궤변으로 극복할 수는 없다. 해명하지 못하는 것은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음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디지털화나 행정개혁도 스가 씨가 하는 것에 의외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 평가는 오른다. 그러나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혼인신고나 이혼신고처럼 영혼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념 없는 개혁임이 이미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디지털화 크게 진행합시다. 우선 전 국회의원에게 스마트폰을 무제한 통화로 제공하고 월 100만 엔의 문서통신비를 철폐합시다. 어차피 비서가 하겠지만
매일 SNS도 사용할 수 없는 노령 의원은 이번 기회에 그만두기 바란다. 확실히 우리 일반인이 도장을 사용하는 일은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 쓸데없는 도장 문화가 있는 것은 부처나 일부의 회사뿐일 테니까 도장을 없애는 것이 개혁이라고 할 수 없을지도 몰라. 단지 쉬운 것부터 바꾸어가는 것은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연금 문제, 저출산 문제, 국회의원의 삭감 등 장래의 중요 항목에도 시급히 손을 대주었으면 한다. 도장과 디지털화는 따로 생각해야지. TV에서 자주 보는 문서 한 장에 도장이 20여 개, 20명이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한다는 거잖아. 단순히 날인 작업을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승인 작업 시스템을 재구축해야지. 도장 폐지, 디지털청 설치 등 알기 쉬운 시책 같지만 전자는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재치 있는 지자체는 이미 폐지하고 있다. 후자는 오히려 추진계획 수립, 관청과의 협의, 부처의 관공서 일을 키우는 것으로만 보인다. 시청이나 구청에 가는 것은 몇 년에 한 번일 것입니다. 인감도장은 10년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요컨대 도장 폐지라니 관청이나 회사의 일, 마음대로 운영법을 결정하면 되는 일, 요란스럽게 퍼포먼스 할 일이 아니죠. 무엇인가 한다면 우선 정치가 자신의 개혁, 즉 보수감액, 의원 정수 삭감, 정당 조성금 감액, 소비세 일시 폐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권단체 등을 뜯어고치는 일입니다. 도장 폐지가 대개혁이라니 눈물 나와요. 좀 더 일본의 현상을 파악하고 또 해외의 선진적인 대처를 참고로 하면서 단기적인 면과 장기적인 면의 정책을 실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기를 얻으려고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본에 필요한 안을 제시해 주었으면 합니다. 어디까지나 총리는 방향성을 선두에 서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 분야에서 후진국인 일본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가의 힘으로 사회를 변혁시킬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가 총리의 행보에서 정치적 신념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 개최를 늦춰 소신 표명이 늦을 것이다. 개혁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혁 전반적인 설명이 없다. 학술회의에 개입해놓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는다.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배제한다고 밝힌다. 전부에 공통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진지하고 정중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 일이다. 이러다가는 아베 총리를 넘어설 것 같다. 이번 도장 폐지의 움직임은 부처 종적 관계의 폐해의 한 개선 방법으로서 나온 것인데 왜 한꺼번에 도장 폐지의 흐름이 되는지 모르겠다. 온라인화로 혼인신고까지 도장이 폐지되는 것이 이상하다. 돌쇠 한마디. 칼럼의 주제는 스가 총리의 정치관점 비판인데 댓글들은 정책적으로만 순화된 느낌이네요. 갑자기 화내는 아버지라. 한마디로 꼰대라는 거죠. 전체적인 일본의 느낌으로 확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화끈하게